단어 강의 파트 2 가볼게요. mediator, 조정자, 중재자, 이런 뜻이에요. 미디에이터는 미디엄, 즉 중간에서 왔어요. 두 사람이나 두 나라 사이의 중간에 서서 판을 깔아주는 사람이죠. 우리나라도 국제 무대에서 종종 미디에이터 역할을 해왔어요. she acted as a mediator 그녀는 행동했다 조정자로서. between the two parties, 그 두 파티 사이에서. 그녀는 양측 사이에서 조정자 역할을 했어요. civilization, 문명, 이런 뜻이에요. 시빌라이제이션은 시티즌, 즉 시민과 관련된 단어예요. 도시를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발전된 삶의 방식을 뜻하죠. 게임 시빌라이제이션 해보신 분들은 바로 아실 거예요. ancient civilization left, 고대 문명은 남겼다. many mysteries, 많은 미스터리를. for us, 우리에게. 고대 문명은 우리에게 많은 미스터리를 남겼어요. fuel, 비유적으로 부축이다, 악화시키다, 이런 뜻이에요. 원래 연료를 주입하다가 뜻인데 불에 기름을 붓듯이 상황을 악화시킬 때 써요. 누군가 쓸데없이 참견해서 일 키울 때 내가 일 부추겼잖아라고 핀잔 줄 때 딱입니다. the rumors fueled tension 그 소문들은 부추겼다 긴장을. between the two groups, 두 그룹 사이에. 소문들이 두 그룹 간의 긴장을 부추겼습니다. surpass, 넘어서다, 초과하다, 이런 뜻이에요. 익시드나 고 비교도 좋지만 서패스는 그 기준선을 훌쩍 뛰어넘었다는 멋진 뉘앙스가 있어요. 칭찬할 때 쓰면 아주 고급스럽게 들립니다. her performance, 그녀의 실적은 surpassed, 넘어섰다. all our expectations, 우리의 모든 기대를. 그녀의 실적이 우리의 모든 기대를 넘어섰습니다. affordability, 감당 가능성, 구매력, 이런 뜻이에요. 어포드에서 나온 말이에요. 물건을 살 경제적 능력이 되는지를 묻는 거죠. 가성비 좋은 집을 찾을 때 어포더빌리티를 고려해야 한다고 하면 부동산 전문가 같아 보입니다. the affordability of housing 주택의 감당 가능성은 is a serious issue. 심각한 문제이다. Here, 여기서. 주택의 감당 가능성은 여기서 심각한 문제입니다. benchmark, 기준, 표준, 이런 뜻이에요. 조각가들이 돌을 깎을 때 쓰던 기준 자국에서 유래했대요. 이제는 어떤 분야의 표준이나 기준점을 의미합니다. 누군가를 따라잡을 기준 삼다라고 할 때 딱이에요. our test scores 우리의 시험 점수는 set a new benchmark 세웠다 새로운 기준을. for the school. 학교를 위해. 우리의 시험 점수가 학교의 새로운 기준을 세웠습니다. Crude, 원유, 이런 뜻이에요. 크루드 오일이 원유죠. 가공하지 않은 날것의 상태를 뜻해서 가식 없는 거친 행동을 크루드하다고도 해요. 뉴스에서 원유 얘기 나올 때 꼭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the country exports 그 국가는 수출한다. millions of barrels of crude 수백만 통의 원유를. daily. 매일. 그 국가는 매일 수백만 통의 원유를 수출합니다. Short-lived, 오래가지 않는, 단명한, 이런 뜻이에요. 짧게 살았다는 뜻이에요. 로맨스가 너무 짧았다거나 다이어트 성공이 3일 만에 끝났을 때 쓰면 딱이죠. 영어라서 더 슬픈 것 같아요. the happiness from the gift 그 선물로부터의 행복은 was short-lived. 오래가지 않았다. 선물로부터의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Bounce back, 다시 튀어오르다, 회복하다, 이런 뜻이에요. 공이 바닥에 떨어졌다가 다시 튀어오르는 모습을 상상해보세요. 실패하고 나서 다시 일어서는 것도 바운스 백이라고 해요. 긍정이든 부정이든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올 때 쓰는 만능 표현입니다. she bounced back quickly 그녀는 빠르게 회복했다. from her illness. 그녀의 병에서. 그녀는 병에서 빠르게 회복했습니다. Debt, 부채, 빚, 이런 뜻이에요. 데트, 발음할 때 입술이 안 닿아요. 데비트 카드랑 헷갈리지 마세요. 데비트는 내 계좌에서 바로 빠지는 거고 데트는 갚아야 할 빚이에요. 둘 다 돈 나가는 건 똑같죠. he is struggling 그는 고군분투하고 있다. to pay off his debts. 그의 빚을 갚기 위해. 그는 자신의 빚을 갚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Sanction, 제재, 이런 뜻이에요. 생션이라는 단어, 단수로 쓰면 승인이라는 뜻도 있어요. 하지만 복수형인 생션즈로 쓰이면 무조건 제재로 읽으시면 돼요. 원어민 뉴스에서 이코노믹 생션즈라고 하면 무조건 경제 제재 이야기하는 거니 이 뉘앙스를 꼭 익혀두세요. the UN imposed sanctions 유엔은 부과했다 제재를. on the country. 그 국가에. 유엔은 그 국가에 제재를 부과했어요. Lift, 해제하다,
철폐하다. 이런 뜻이에요. 리프트는 물건을 들어 올린다는 뜻에서 출발해요. 제재나 금지령을 위로 들어 올려 치워버린다고 생각하면 철폐하다는 뜻이 자연스럽게 연상돼요. 반대로 제재를 부과할 때는 임포즈를 쓴다는 것도 함께 기억해두세요. They decided 그들은 결정했다. to lift the ban 금지 조치를 해제하는 것을. on the product. 그 제품에 대한. 그들은 그 제품에 대한 금지 조치를 해제하기로 결정했어요. Reimpose. 제재, 세금 등을 다시 부과하다. 이런 뜻이에요. 리임포즈는 임포즈에 다시라는 뜻의 리가 붙은 단어예요. 제재나 세금을 원래대로 다시 얹어놓는 느낌이에요. 접두사 리가 붙으면 과거의 상태로 되돌아간다는 의미를 가진답니다. The government reimposed 정부는 다시 부과했다. the tax 세금을. on imports. 수입품에. 정부는 수입품에 세금을 다시 부과했어요. Defective. 결함이 있는, 불완전한, 이런 뜻이에요. 디펙티브는 흠이 있어서 제 역할을 못한다는 뜻이에요. 물건이 고장 났을 때도 쓰지만 제도나 계획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적할 때도 써요. 디펙트에서 파생된 단어라는 걸 알면 이해가 쉬워요. We received 우리는 받았다. a defective product. 결함 있는 제품을. 우리는 결함이 있는 제품을 받았어요. Reinstate. 법, 제도 등을 복원하다, 다시 시행하다, 이런 뜻이에요. 리인스테이트는 법이나 제도를 다시 시행할 때 쓰는 아주 유용한 단어예요. The verb was reinstated라고 하면 그 법이 다시 시행되었다는 뜻이 돼요. 뉴스에서 자주 등장하니 꼭 알아두세요. The manager was reinstated 매니저는 복직되었다. after the investigation. 조사 이후에. 조사 후에 매니저가 복직되었어요. Surrender. 항복하다, 항복시키다, 이런 뜻이에요. 서렌더는 전쟁에서 항복할 때 쓰는 가장 대표적인 단어예요. 하지만 일상에서도 쓰여요. I 서렌더라고 하면 나 포기한다는 뜻으로 귀엽게 쓸 수도 있죠. 무기를 내려놓고 손을 드는 이미지를 떠올려 보세요. The army decided 그 군대는 결정했다. to surrender to the enemy. 항복하기를 적에게. 그 군대는 적에게 항복하기로 결정했어요. Over the course of. 하는 기간 동안의 과정에서, 이런 뜻이에요. 오버 더 코스 오프는 정말 자주 쓰이는 표현이에요. 전체 과정 동안에라는 뜻인데 회의나 프로젝트 진행 내내 무언가 일어났을 때 이 표현 쓰면 원어민 느낌 파납니다. We learned a lot. 우리는 많은 것을 배웠다. Over the course of the project. 프로젝트 진행 과정 동안. 우리는 프로젝트 진행 기간 동안 많은 것을 배웠어요. Ahead of. 을 앞두고, 에 앞서, 이런 뜻이에요. before가 시간적으로 전이라면 ahead of는 어떤 사건이 다가오는 걸 앞에 두고 있다는 느낌이에요. 선거를 앞두고, 마감일을 앞두고 할 때 원어민처럼 써보세요. We finished the project. 우리는 마쳤다, 그 프로젝트를. Ahead of schedule. 일정보다 앞서서. 우리는 일정을 앞두고 프로젝트를 마쳤습니다. Cost of living. 생활비, 물가, 이런 뜻이에요. 뉴스에서 매일 나오는 단어죠. 집값, 먹거리, 교통비 다 합쳐서 살아가는 데 드는 비용이에요. 친구랑 이사 얘기할 때 그 동네는 코스트 오브 리빙이 너무 높아라고 써보세요. The cost of living in this city 이 도시의 생활비는 is too high. 너무 높다. 이 도시의 생활비는 너무 높습니다. In a bid to. 하려는 시도로, 하기 위해, 이런 뜻이에요. 그냥 to 대신 쓰면 무언가를 시도하려고, 노력하려고라는 강한 의지가 들어가요. 비즈니스나 뉴스에서 진짜 자주 쓰이니 꼭 외워두세요. They moved to a new city. 그들은 이사했다, 새로운 도시로. In a bid to start fresh. 시도 안에서 새로 시작하려는. 그들은 새로 시작하려는 시도로 새로운 도시로 이사했습니다. In return for. 에 대한 대가로, 의 보답으로, 이런 뜻이에요. in return for는 무언가를 해주고 그 보답으로 받을 때 쓰는 핵심 수거예요. 거래의 조건을 붙일 때 필수적이죠. 비즈니스나 일상에서 거래의 조건을 제시할 때 진짜 자주 쓰인답니다. I helped him. 나는 그를 도왔다. In return for. 그 대가로. A free ticket. 무료 티켓을. 나는 무료 티켓에 대한 대가로 그를 도와줬어요. Pull out of. 에서 빠져나가다, 탈퇴하다, 이런 뜻이에요. pull out of는 정말 일상에서 많이 써요. I pull out of the project라고 하면 프로젝트에서 손을 떼고 빠진다는 뜻이에요. 중요한 약속에서 빠져나올 때 이 표현을 쓰면 원어민처럼 아주 자연스러워요. He pulled out of the project. 그는 프로젝트에서 빠져나갔어요. At the last minute. 마지막 순간에. 그는 마지막 순간에 프로젝트에서 빠져나갔어요. A wave of. 왜 물결, 연이은, 의 일제한 공세, 이런 뜻이에요.
A wave of는 뉴스에서 정말 자주 쓰이는 표현이에요. A wave of protest라고 하면 항의의 물결이고 A wave of response라고 하면 반응의 물결이죠. 사건이 연달아 일어날 때 이 표현을 쓰면 아주 극적인 느낌이 살아나요. The government launched 정부는 촉발했다. a wave of protests. 항의의 물결을. 정부는 항의의 물결을 촉발했어요. 오늘의 단어와 수거, 직독직해로 다시 한번 정리했어요. 큰 소리로 따라 읽어보세요.